주관적인 순위이긴 하나 나름 깊은 조사를 통해 선정한 순위임. 반박과 새로운 의견은 얼마든지 환영. 안녕, 덕봉이야. 오늘 소개할 랭킹은 메이플 스토리 세계관 속에서의 전투력 강한 순위지. 총 16개의 티어로 나누어 선정했으며 동급의 강함을 가진 인물들은 한 순위에 함께 넣어서 선정하였어. 그럼 랭킹 소개를 시작해볼게. 쿼트러프레스 플러스급 티어. 영웅급의 클래스. 검은 마법사를 봉인했던 영웅들과 비슷한 강함을 가진 인물들. 공동 31위 에반과 미르, 그리고 현대 카이저 카일. 영웅급 티어의 최하위인 31위에 선정한 인물은 에반과 카일이야. 먼저 에반은 현 시대에 태어난 유일한 영웅으로 현 영웅들의 리더를 맡고 있어. 에반은 헤네시스의 평범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드래곤 마스터의 계승자가 될 운명이었기에 오닉스 드래곤의 마지막 자손인 미르를 만나게 되며 새 인생을 살게 되었어. 그렇게 둘은 드래곤 마스터이자 영웅들의 힘을 다시 하나로 합친 리더가 되고 프리드와 아프리엔이 자신들을 뛰어넘었다고 인정하기까지 한 클래스의 경지까지 성장하지. 그러나 에반의 힘은 프리드와 아프리엔이 남겨놓은 것의 일부일 뿐이고 영웅들과 함께 다닐 때 가장 먼저 지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아 과거 검은 마법사를 봉인했던 영웅들과 동급 티어에 넣기엔 애매하기도 해. 프리드와 아프리엔이 자신을 뛰어넘었다고 말한 것 또한 이들의 평소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저 격려의 의미인 선의의 거짓말이었다고 느껴지기도 하지. 그래도 영웅들과 함께 현 시대에서 세운 업적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기에 영웅급 티어로 평가하였어. 다음 공동 31위의 인물은 현대 카이저인 카일이야. 노바족을 수호하는 용족의 전사 카이저는 노바 최고의 전사를 일컫는 말이지. 카이저로 변신한 모습 자체가 노바족을 수호하는 힘을 가진 궁극의 전사임을 증명해. 또한 카이저는 죽은 후 환생할 때도 똑같이 카이저로 환생하는데 선대 카이저의 강함을 보면 카일의 강함 역시 그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그러나 현 카일의 강함에 대한 정보는 등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최대 성장치를 갖고 있는 성장형 인물 정도까지만 판단되어 영웅급 티어 최하위에 선정하였어. 30위 칼리. 30위는 타샤의 딸 칼리야. 타샤는 마력이 없는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레프의 고위 사제들을 갖고 노는 수준으로 제압하던 강자였어. 그러나 타샤의 딸 칼리는 뱃속에서부터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었고 그 마력에 의해 타샤는 출산 후 목숨을 잃고 말았어. 래프 사이에선 평민이 낳은 아이가 마력을 갖고 있다면 불순하다고 칭해져 칼리는 태어나자마자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지. 결국 타샤에게 과거 큰 도움을 받았던 고위 사제 아나니 칼리를 대신 키워주게 되었어.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칼리는 쭉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줬는데 사도 중 하나인 엡실론에 의해 칼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전부 죽고 말았어. 이에 대한 분노로 칼리는 엡실론에게 복수심을 품었고 결국 엡실론을 쓰러뜨리는 데에 성공했지. 사도 중에서도 신적인 능력을 가진 엡실론을 쓰러뜨린 강함을 보아 칼리를 사도급보다도 상위로 선정하였어. 29위 구아르. 29위는 대정령이라고도 불리며 정령들의 왕이자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이었던 구아르야. 카이리는 그를 보며 가장 기괴한 군단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지. 검은 마법사와 영웅들의 최종 결전 날 구아르는 영웅 최강 전력인 루미너스를 상대했어. 그러던 중 같은 군단장인 매그너스에게 기습을 당하고 정수를 빼앗겨 아쉽게도 전투 장면은 볼 수 없었지. 구아르는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라 어디든 힘이 미치고 있는 존재야. 또한 구아르의 전투력은 매그너스와 오르카를 보며 짐작할 수 있지. 먼저 매그너스의 기술 중 가장 골치 아픈 능력인 존 컨트롤 시스템이 바로 구아르의 힘이야. 그리고 오르카는 구아르의 힘으로 힐라와 검은 마법사에게 큰 데미지를 주기도 했지. 28위 은월과 여우신. 28위는 검은 마법사 봉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제물로 바친 영웅 은월이야. 사실 영웅 사이에서 서열을 나누는 것은 애매하지만 최종 결전에서 밸런스 좋게 각자의 역할을 했던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역할을 맡은 은월이 전투력 자체에선 최하위라고 볼 수 있지. 또한 최종 결전에서 은월은 잡몸만 상대했고 공격 기술은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정도가 전부였으며 영웅 중 최상위 강자인 루미너스가 은월과 동행해줬다는 점에서도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어. 그래도 순수 무투 전투력만으로도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지. 그렇게 모두에게 잊혀진 은월은 현재 여우신의 힘까지 받아 더욱 강력해졌어. 순수 맨몸 무투 전투력만 보면 세계관 최강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은월이 이젠 정령의 힘까지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 거야. 27위 메르세데스와 실피디아. 27위는 영웅 중 한 명이자 엘프 종족의 왕인 메르세데스야. 메르세데스는 최종 결전 때 최전방에 서서 검은 마법사의 대군을 가장 먼저 돌파하기도 했지. 당시 영웅 멤버 중 최강자인 프리드와 함께 가장 먼저 검은 마법사와 전투했던 인물이기도 해.
또한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 중 하나인 루시드와 현 궁수 전직관인 헬레나가 메르세데스의 제자인데 아직까지도 메르세데스와 전투력의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이지. 메르세데스가 타고 다니는 실피디아는 유니콘들의 왕이야. 과거 결전 당시엔 메르세데스가 함께하지 못하게 해서 이번 결전엔 꼭 참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지. 참고로 메르세데스는 요리를 굉장히 못하는데 대놓고 맛없다고 평가하면 울상을 짓는다고 해. 26위 아란과 마하. 26위는 전장을 지배하는 포람의 전사라는 이명을 가진 아란이야. 그리고 마하는 정령이자 포람 그 자체야. 아란의 무기로서 함께 싸우는데 메이플 세계관 최강의 무기라고 해. 더군다나 거기에 아란이 홍주옥이라는 보석을 박아버렸는데 홍주옥은 생명의 초월자 알리샤가 갖고 있던 자의식을 가진 보석이라고 하지. 최종 결전에서 아란은 중상을 입고 방금 막 깨어난 상태임에도 단신으로 검은 마법사의 군대를 막았고 결국 단 한 명도 검은 마법사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 이때 아란이 막은 군대에선 군단장이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지. 또한 아란은 루미너스가 전투력으로서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기도 해. 그러나 검은 마법사에게 직접적인 데미지는 주지 못했다는 점, 그렇다고 군단장을 잡은 사례가 나타난 것도 아니라는 점, 현 시대의 강함은 과거보다 매우 너프된 것이고 최종 시점까지도 모든 힘은 되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정도 순위에 랭크하였어. 25위 전성기의 아델. 25위는 검의 지휘자 또는 비극의 기사라고도 불리는 아델이야. 현재는 기억을 잃으며 전투력이 줄어든 상태지. 과거 아델은 신왕을 섬기는 최강의 검이며 소수의 기사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라고 불리던 애인 근위기사단 중에서도 최강의 실력자였어. 레프족의 날개는 강함의 정도에 따라 거대하게 묘사되는데 아델은 레프족의 정점인 신왕 그리고 초월자 젤은 다르모어 다음가는 크기의 날개를 갖고 있기도 하지. 그 날개의 수준은 고대 우든 레프 신의 크리스탈로 대폭 성장한 일리움보다도 거대하며 젤은 다르모어가 날개를 펼칠 때와 같은 이펙트가 펼쳐지기도 해. 또한 현재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으며 사도 중 하나로 추측되는 베로니카가 과거 전성기 때의 아델을 라이벌처럼 여기기도 했는데 당시의 아델은 그 베로니카보다도 훨씬 강했던 것으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추후 제대로 등장할 베로니카의 정체와 강함에 따라 아델은 살짝 더 상위로 랭크될 수도 있는 인물이지. 24위 매그너스. 24위는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이었으며 파괴의 군단장이라고도 불리던 매그너스야. 고대부터 후계자로 이어지던 노바 최강자 카이저에게 비교될 만큼 강력한 전사지. 더욱 강력한 힘만을 추구하는 매그너스는 하이레프의 세력에 합류하여 젤은 다르모어에게 힘을 받고 군단장이 되며 검은 마법사에게까지 힘을 받았어. 두 명의 세계관 최강자에게 힘을 받은 존재지. 더군다나 매그너스는 습격이긴 했으나 같은 군단장이자 정령들의 왕인 구아르를 한방에 쓰러뜨렸으며 대정령의 힘과 능력까지 흡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 판테온의 결계 때문에 매우 약화된 상태에서도 후대 카이저와 엔젤릭 버스터를 일격에 쓰러뜨렸고 같은 군단장인 힐라 역시 매그너스에게 승리할 수 없었지. 매그너스는 더욱 더 강한 힘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 중 하나로서 추후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야. 그때의 새 능력에 따라 더욱 더 상위에 랭크될 수도 있다는 소리지. 23위 팬텀과 크리스탈 가든. 23위는 영웅 중 하나이자 세상 모든 것을 훔칠 수 있다는 궤도 팬텀이야. 친구인 아리아 황제의 죽음 이후 그녀가 사랑했던 메이플 월드를 지키기 위해 영웅이 되었지. 이에 대한 복수로 팬텀은 혼자서 군단장인 스우와 오르카를 손쉽게 제압하기도 했어. 팬텀은 세계관 최강의 도적으로 스토리상으로는 모험가와 그 외에도 모든 인물들의 스킬까지 전부 빼앗아 사용할 수 있지. 게다가 팬텀이 소유한 비공정 크리스탈 가드는 4층짜리 건물보다 거대한 크기로 초고대 전함 블랙헤븐과의 전쟁에서 대활약을 하기도 했어. 그리고 팬텀은 현 영웅 중 최강자인 루미너스와 라이벌 구도를 갖고 있으며 시간의 초월자인 제로 알파와 베타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었지. 22위 데몬. 22위는 검은 마법사의 오른팔이었으며 최강의 군단장이라고도 불리던 데몬이야. 데몬은 혼혈 마족이면서도 마족 중 최강의 전사라고 하지. 또한 데몬은 군단장이 된 이후에도 검은 마법사의 힘을 받지 않았어. 전부 데몬의 순수본인 힘이라는 소리지. 먼저 데몬은 시간의 초월자인 윈느를 아카이럼과 함께 여유롭게 묶어둘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 같은 군단장인 윌이 갓 시간의 초월자가 된 제로조차 버거워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데몬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다음으로 데몬은 최종 결전에서 검은 마법사의 방어벽 결계를 단 4번의 접점만으로 깨뜨렸어. 당시의 검은 마법사는 시간의 초월자인 윈느의 힘까지 흡수한 상태로 최전성기라고 할 수도 있던 상태였지. 또한 데몬은 봉인석을 품고 있거나 대적자도 아닌 상태였음에도 그 정도 클라스였던 거야. 더 궁금한 점이나
내가 빼놓고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해. 그럼 시청해줘서 고마워.